심야 2시 47분 수도권 남부전력 관제센터. 모니터 12개가 늘어선 어두운 방 안에서 윤혜주는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다. 쓴맛이 혀를 찌르는 순간 3번 화면에 미세한 주파수 이탈이 감지됐다. 0.03Hz. 오차 범위 내였지만 혜준의 눈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7번 변전소 원격 점검 시작합니다. 그는 헤드셋을 쓰고 시스템에 접속했다. 계약직 3년 차, 정규직 전환 심사까지 2달. 문제를 만들 타이밍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이미 로그 분석 화면을 열고 있었다. 송전 철탑 제어 시스템의 통신 기록을 역추적하자 예상치 못한 데이터 패킷이 나타났다. 민간 주파수 대역이 아니었다. 군용 통신과 유사한 암호화 방식. 그리고 그 신호는 단순한 모니터링이 아니라 명령 형태로 전송되고 있었다. 혜주는 손을 멈췄다. 이건 단순한 오류가 아니었다. 신호의 종착지를 추적하자 화면에 익숙한 이름이 떴다. 천일물류 본사 서버. 국내 최대 물류기업. 그리고 그 서버의 소유주는 회장 서민호. 재계 서열 9위. 정부 물류사업 독점 계약자. 이게 왜 여기로? 혜주는 패킷의 헤더를 하나씩 분석했다. 발신 IP는 추적 불가. 하지만 수신 측 로그는 명확했다. 천일물류 내부 서버는 전력망 제어 신호를 실시간으로 수신하고 있었다. 더 놀라운 건 그 신호가 역방향으로도 송출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전력망을 조종하고 있어?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국가기관망 장악 시도였다. 하지만 증거는 단편적이었고 그는 계약직이었다. 이런 보고를 올렸다간 미친 사람 취급받기 십상이었다. 그래도 혜주는 마우스를 움직였다. 스크린샷을 저장하고 로그 파일을 암호화해 개인 클라우드에 백업했다.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새벽 4시 그는 파일을 상급자에게 전송했다. 제목 긴급 7번 변전소 불법 신호 감지건. 답장은 오전 9시에 왔다. 윤기술원, 업무 스트레스 관리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상담 예약 권장. 혜주는 모니터를 바라봤다. 신호는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아무도 믿지 않는 진실 앞에서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묵인할 것인가? 아니면 혼자서라도 파고들 것인가? 그는 마우스 커서를 천일물류 홈페이지 대표 이메일란에 올렸다. 망상증 의심, 정신과 상담 권고. 인사팀에서 온 공식 회신이었다. 혜주는 허탈하게 웃었다. 3년간 단 한 번도 오류 보고를 한 적 없는 자신에게 돌아온 평가가 이것이었다. 증거를 보여줬는데. 하지만 상부의 태도는 단호했다. 오히려 혜준의 개인 단말 사용 기록까지 조회하겠다는 경고가 덧붙었다. 월권 행위라는 명목이었다. 혜준은 관제센터 옥상으로 올라갔다. 찬바람이 뺨을 때렸다. 멀리 보이는 송전 철탑들이 붉은 신호등을 깜빡이고 있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여전히 불법 신호가 흐르고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혼자 하는 수밖에 없네. 그날 밤부터 혜주는 독자적인 추적을 시작했다. 개인 노트북으로 VPN을 경유해 전력망 외곽 로그에 접근했다. 불법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과 규정을 지키는 것 사이에서 그는 전자를 택했다. 사흘간의 추적 끝에 결정적 단서를 찾았다. 천일물류 서버에는 고스트 프로토콜이라는 숨겨진 모듈이 설치돼 있었다. 이 모듈은 전력망의 특정 구간의 부하를 조작할 수 있었고 그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금융거래 시스템과 연동돼 있었다. 전력 사고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고 있어. 누군가는 정전 시점을 미리 알고
선물 거래로 수십억을 벌어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천일물류 내부에 있었다. 혜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민호 회장의 개인 이메일 주소를 입력했다. 공식 채널은 믿을 수 없었다. 직접 접촉하는 수밖에 없었다. 제목 회장님의 서버가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고스트 프로토콜의 코드 일부와 부하 조작 흔적, 그리고 금융거래 연동 증거를 첨부했다. 마지막 문장은 간결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3일 후 오후 7시 23분 서울 동부 지역에 15분간 정전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 메일이 거짓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발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혜주는 자신의 인생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느꼈다. 이틀 뒤 혜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윤혜준 씨? 중후한 목소리. 그리고 배경으로 들리는 고급스러운 정적. 천일물류 서민호입니다. 지금 어디십니까? 당장 만나야겠습니다. 혜주는 숨을 삼켰다. 혼자 오십시오. 회장님 주변 사람 중에 범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화가 끊겼다. 혜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들이 언제나처럼 평온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아래 흐르는 전류는 이미 누군가에게 장악당해 있었다. 그는 노트북을 닫고 가방을 챙겼다. 내일 오후 3시 서민호와의 만남. 계약직 기술원의 위험한 도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천일물류 본사 47층 회장 전용 집무실. 혜주는 대리석 바닥을 밟으며 긴장감을 삼켰다. 이곳에 오기까지 3번의 보안 검색을 거쳤다. 금속 탐지기, 신원 확인, 그리고 휴대폰 전원 차단. 철저했다. 들어오십시오. 문이 열리자 서민호가 서 있었다. 60대 중반, 그러나 눈빛만큼은 날카로운 사업가. 그의 뒤편으로 보안실장 한태식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윤혜준입니다. 앉으시죠. 차는 괜찮습니다. 민호는 혜준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3일 후 정전 예측. 적중했습니다. 15분 22초간. 오차 38초. 그래서 저를 믿으신 겁니까? 아직은 반신반의입니다. 민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우리 보안팀은 당신 이메일을 사기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확률을 믿는 사람입니다. 38초 오차로 정전을 맞춘 사람이 사기꾼일 확률은 낮죠. 한태식이 끼어들었다. 회장님, 이 사람은 전력관제센터에서도 망상증으로 찍힌 인물입니다. 우리 서버는 이미 3번 점검했고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혜준이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찾지 못한 겁니다. 그는 화면을 돌려 2사람에게 보여줬다. 고스트 프로토콜은 정상 트래픽으로 위장합니다. 하지만 전력 부하 패턴을 보면 흔적이 남습니다. 화면에는 3개월간의 전력 소비 그래프가 떠 있었다. 혜준이 특정 구간을 확대했다. 여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천일물류 서버의 전력 소비가 0.4% 급등합니다. 데이터 처리량은 변화 없는데 말이죠. 그게 뭘 의미하는데? 한태식이 비웃었다. 전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혜준이 차갑게 답했다. 누군가 당신네 서버를 이용해 외부 연산을 돌리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정교하게. 민호의 표정이 굳었다.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서버실에 직접 들어가야 합니다. 한태식이 가로막았다. 불가능합니다. 외부인의 물리적 접근은. 태식? 민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내 서버가 범죄에 쓰이고 있다는데 규정이 중요합니까? 알겠습니다. 마이너스. 지하 3층 서버실. 영하 18도의 냉기가
피부를 찔렀다. 혜주는 메인 서버 앞에 무릎을 꿇고 케이블을 연결했다. 한태식과 보안팀 3명이 그를 에워쌌다. 부팅 시퀀스를 재현합니다. 타자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렸다. 10분 후 혜준이 손을 멈췄다. 찾았습니다. 화면에 숨겨진 디렉토리가 나타났다. 폴더명은 단순했다. SYSBACKUPTMP. 언뜻 보면 시스템 임시 파일. 하지만 내부에는 2.3GB짜리 실행 모듈이 숨어 있었다. 혜준이 코드를 열자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전력망 제어 API잖아.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혜준이 다른 파일을 열었다. 금융거래 연동 스크립트입니다. 선물, 옵션, 에너지 파생 상품 전부요. 한태식이 뒤로 물러섰다. 이건 해킹이야. 외부가 아닙니다. 혜준이 로그를 확대했다. 최초 설치 IP는 내부망입니다. 천일물류 본사 18층. 경영관리본부. 침묵이 흘렀다. 민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18층엔 내 조카 강우가 있습니다. 서강우 전무. 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 사람입니다. 민호는 서버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15년간 신뢰해온 조직, 그리고 피부치, 그 모든 것보다 지금 눈앞에 낯선 청년이 보여준 진실이 더 명확했다. 윤혜준 씨, 예. 내 기술 고문으로 일할 생각 있습니까? 정규직으로. 혜준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제가 하는 모든 조사를 믿어주십시오. 민호가 손을 내밀었다. 약속하죠. 두 사람의 악수가 냉기 속에서 단단히 맞물렸다. 그 순간 서버실 불이 깜빡였다. 1초, 그리고 다시 켜졌다. 혜준의 눈이 가늘어졌다. 누군가 지금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지 사흘째. 혜준은 천일물류 본사 42층에 마련된 개인 연구실에서 모니터 6대를 응시하고 있었다. 기술 고문이라는 직함, 월급 800만 원, 그리고 무제한 서버 접근 권한. 계약직 시절과는 다른 세계였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야. 화면에는 지난 2년간의 전력사고 기록이 떠 있었다. 총 37건. 혜준은 그중 12건의 패턴을 분석했다. 모두 고스트 프로토콜이 작동한 시점과 일치했다. 계획된 사고였어.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다. 사고 직전 천일물류의 특정 계좌에서 대규모 에너지 선물 매수가 이뤄졌다. 정전이 발생하면 가격이 폭등하는 구조. 그리고 사고 직후 수십억 원의 차익이 실현됐다. 물류 네트워크를 위장막으로 쓴 거야. 전력 사고를 만들고 금융시장에서 수익을 챙기고. 혜준은 자금 흐름을 역추적했다. 계좌 주인은 페이퍼 컴퍼니 3개를 경유에 숨겨져 있었지만 최종 수익자는 명확했다. 서강우, 천일물류 경영관리본부 전무, 민호의 조카, 재계에선 천일의 왕자로 불리는 인물, 35세의 전무 자리에 오른 수재, 그리고 범죄자. 혜준은 인터폰을 눌렀다. 회장님, 올라가겠습니다. 마이너스. 47층 집무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우입니까? 네. 혜준이 태블릿을 건넸다. 민호는 화면을 천천히 넘기며 읽었다. 계좌 추적 내역, 거래 시각, 그리고 사고 발생 시각. 모든 것이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15년입니다. 민호가 나직이 말했다. 내가 저 아이를 키운 시간이. 부모 잃은 조카를 아들처럼 키웠어요. 죄송합니다. 사과할 건 없습니다. 진실을 알려줬으니까.
민호가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계속하십시오. 끝까지 파헤치세요. 혜주는 고개를 숙였다.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7년 전 김포 변전소 사고 기록입니다. 그건 왜? 혜준이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제 부모님이 그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변전소 근처 공장에서 일하셨죠. 민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혹시 그 사고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이틀 뒤 혜주는 7년 전 데이터를 복원했다. 손이 떨렸다. 화면에 떠오른 로그는 명확했다. 김포 변전소 사고 12분 전 고스트 프로토칼의 초기 버전이 작동했다. 그리고 사고 직전 서강우의 개인 계좌에서 50억 원 규모의 선물 매수가 이뤄졌다. 실험이었어. 강우는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었다. 얼마나 정교하게 사고를 조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실험은 실패했다. 예상보다 큰 사고가 났고 47명이 다쳤으며 2명이 죽었다. 혜준의 부모였다. 이 새끼가. 혜준은 책상을 내리쳤다. 모니터가 흔들렸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랐다. 7년간 품었던 의문, 왜 변전소가 갑자기 폭발했는지,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는지, 모든 답이 눈앞에 있었다. 조작, 은폐, 그리고 방치. 혜주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저장했다. 복수하고 싶었다. 당장 강우를 찾아가 목을 조르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마우스를 움직였다. 진실을 공개하는 거야. 그게 진짜 복수다. 그는 새 폴더를 만들었다. 이름은 EVIDENCFINAL. 7년 전 사고 기록, 2년간의 금융 거래 내역, 고스트 프로토칼 소스 코드, 그리고 서강우와 연결된 모든 증거. 765MB의 진실. 혜준이 파일을 암호화하는 순간 연구실 문이 벌컥 열렸다. 윤혜준 씨, 큰일 났습니다. 민호의 비서 김 과장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서강우 전무가 기자회견을 소집했습니다. 주제가 그가 태블릿을 내밀었다. 화면엔 속보 자막이 떠 있었다. 단독 천일물류 내부 고발 산업 파괴 공작 정황 포착 용의자 특정. 혜준의 얼굴이 굳었다. 강우가 선수를 쳤다. 천일물류 본관 1층 프레스룸.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서강우는 단정한 네이비 수트를 입고 단상에 섰다. 그의 표정은 비통했다. 마치 회사를 지키기 위해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린 사람처럼. 먼저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연기가 아니라면 진심으로 보일 만큼. 저희 천일물류는 최근 외부 세력의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내부 인물이 연루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3주 전 회장님의 지시로 영입된 기술 고문 윤혜준. 강우가 화면을 켰다. 혜준의 증명사진이 떴다. 이 사람은 전력관제센터 출신으로 우리 서버에 접근한 뒤 불법적으로 데이터를 조작했습니다. 잠깐만. 뒤편에서 민호가 일어섰다. 하지만 강우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숙부님, 저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혜준의 작업 단말 로그가 떴다. 윤혜준은 우리 서버에 고스트 프로토칼이라는 악성 모듈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 전력망 사고를 조작하려 했죠. 목적은 우리 회사를 파산시키고 경쟁사에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돼. 혜준이 프레스룸 뒤편에서 소리쳤다. 경호원들이 그를 막았다. 강우가 차갑게 웃었다. 윤혜준 씨, 당신 단말에서 발견된 이 파일은 뭡니까? 화면에 파일명이 떴다. ATTACKSCHEDULEV3 XLSX
그리고 그 안에는 향후 6개월간의 예정된 전력사고 목록이 적혀 있었다. 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야. 그럼 누가 만들었죠? 당신 단말, 당신 계정, 당신 IP에서 생성된 파일인데요.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혜준을 향했다. 플래시가 연속으로 터졌다. 조작이야. 누군가 내 계정을 해킹한 거라고. 해킹? 강우가 비웃었다. 당신이 보안 전문가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해킹을 당했다? 민호가 단상으로 올라갔다. 강우, 이건 너무 성급한 판단이야. 내부 조사가 필요해. 이미 끝났습니다, 숙부님. 강우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법무팀과 보안팀의 합동조사 결과입니다. 윤혜준에 대한 고소장도 준비했습니다. 업무방해, 컴퓨터 범죄, 산업 스파이 혐의로요. 혜준은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3주간 쌓아올린 증거, 진실을 향한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다. 마이너스. 42층 연구실. 혜준은 단말 앞에 주저앉았다. 어떻게 알았을까? 그는 지난 3주를 되짚었다. 자신의 조사는 철저히 비밀로 했다. 민호와 김 과장, 단 2사람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강우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심지어 혜준의 단말까지 조작했다. 내부에 또 누가 있어? 혜준은 키보드를 두드렸다. 자신의 단말 접속 기록을 역추적했다. 그리고 3일 전 새벽 2시 47분 누군가 원격으로 접속한 흔적을 발견했다. IP 주소를 추적하자 위치가 떴다. 천일물류 본사 지하 3층 서버실. 한태식? 보안실장. 민호가 15년간 신뢰한 인물. 그가 강우와 한패였다. 혜준은 이를 악물었다. 이제 남은 카드는 하나뿐이었다. 그는 개인 클라우드에 접속했다. 3주 전 첫 조사를 시작하면서 만들어둔 백업 계정. 아무도 모르는 오직 자신만 아는 공간. 실시간 백업 데이터. 모든 조사 과정, 모든 증거 수집 과정이 타임스탬프와 함께 저장돼 있었다. 강우가 조작한 파일이 생성되기 전에 원본 데이터. 그리고 강우와 한태식의 통신 기록까지. 혜준은 파일을 다운로드했다. 2.3GB. 그리고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제목 천일물류 내부 범죄 조직 전말 실시간 증거 자료.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민호의 집무실. 혜준은 노트북을 펼쳤다. 회장님, 이걸 보십시오. 화면에는 타임라인이 떠 있었다. 강우의 조작 파일이 생성된 시각, 그리고 그보다 72시간 앞서 혜준이 수집한 원본 증거들. 제 단말이 해킹당한 시각은 3일 전 새벽 2시 47분입니다. 하지만 제 백업 데이터는 그 전부터 존재했어요. 타임스탬프가 증명합니다. 민호가 화면을 확대했다. 그리고 이건 혜준이 다른 파일을 열었다. 한태식 실장과 강우 전무의 암호화된 메신저 대화입니다. 제 계정을 해킹하라는 지시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민호의 주먹이 굳게 쥐어졌다. 태식까지 더 있습니다. 혜준이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강우 전무의 자금 흐름 전체를 재구성했습니다. 7년 전 김포 사고부터 지난주까지 총 370억 원의 불법 수익.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네트워크가 그려져 있었다. 페이퍼 컴퍼니, 해외 계좌, 비트코인 세탁. 모든 길이 서강으로 향했다. 민호는 오랫동안 화면을 응시했다. 윤혜준 씨, 예. 내일 이사회를 소집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직접 발표하십시오. 하지만 언론은 이미 언론은 돌릴 수 있습니다. 민호가 전화기를 들었다. 진실이 있다면. 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지막 작업을 시작했다. 강우의 범죄를 세상에 알릴 최종 보고서. 키보드 타자 소리가 고요한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천일물류 이사회실. 오전 10시. 장방형 테이블 양쪽으로 이사 12명이 앉았다. 서강우는 오른쪽 끝자리에서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뒤편으론 한태식과 법무팀 변호사 2명이 서 있었다. 숙부님, 이 자리가 정말 필요합니까? 강우가 물었다. 이미 결론 난 사안 아닙니까? 민호는 대답 대신 프로젝터를 켰다. 윤혜준 고문, 시작하십시오. 혜준이 단상에 섰다. 이사들의 시선이 차갑게 쏟아졌다. 산업 스파이라는 낙인이 찍힌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께 말씀드립니다. 혜준이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저는 천일물류를 파괴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하려 했습니다. 증거 없는 변명은 강우가 끼어들었다. 증거는 있습니다. 혜준이 리모컨을 눌렀다. 화면에 타임라인이 떴다. 제 작업 단말에서 발견된 조작 파일 ATTACKSCHEDULEV3 XLSX는 3일 전 새벽 2시 47분에 생성됐습니다. 하지만 제 실제 조사 데이터는 그보다 3주 앞선 시점부터 존재합니다. 화면이 분할되며 2개의 타임스탬프가 나란히 떴다. 왼쪽은 조작된 파일, 오른쪽은 제 백업 클라우드의 원본 데이터입니다. 블록체인 기반 타임스탬프로 조작 불가능합니다. 이사 한 명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럼 누가 당신 단말을 조작했다는 겁니까? 한태식 보안실장입니다. 뒤편에서 한태식이 버럭 소리쳤다. 근거 없는 명예훼손이야. 근거는 있습니다. 혜준이 다음 화면을 띄웠다. 서버실 접속 기록입니다. 제 단말이 해킹당한 시각, 한태식 실장이 물리적으로 서버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분 뒤 제 계정에서 조작 파일이 생성됐죠. 한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혜준은 계속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가 오디오 파일을 재생했다. 윤혜준 계정에 파일 심었습니다. 좋아. 내일 기자회견 준비해. 강우의 목소리였다. 이사회실이 술렁였다. 이건 불법 녹취야. 강우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맞습니다. 불법입니다. 혜준이 담담히 답했다. 하지만 진실이기도 합니다. 민호가 손을 들어 정숙을 요청했다. 계속하십시오, 윤고문. 혜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다. 서강우 전무는 지난 7년간 고스트 프로토칼을 이용해 전력 사고를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선물 시장에서 370억 원의 불법 수익을 냈습니다. 화면에 거대한 자금 흐름도가 펼쳐졌다. 강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리고 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7년 전 첫 번째 실험이 있었습니다. 김포 변전소 사고. 회의실이 고요해졌다. 당시 서강우 전무는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정밀하게 사고를 만들 수 있는지. 하지만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예상보다 큰 폭발이 일어났고 47명이 다쳤으며 2명이 사망했습니다. 혜준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2장의 사진이 떴다. 중년의 남자와 여자. 윤정수, 박미경. 제 부모님입니다. 이사들이 숨을 죽였다. 저는 7년간 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지 몰랐습니다. 변전소 노후화 때문이라고만 들었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혜준의 눈빛이 강우를 향했다. 당신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강우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이건 모함이야. 증거 하나 없는. 증거 있습니다. 혜준이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7년 전 로그 데이터. 고스트 프로토칼 초기 버전의 실행 기록.
그리고 사고 11분 전 서강우의 개인 계좌에서 이뤄진 50억 원 규모의 선물 매수 내역. 당신은 사고가 날 걸 알고 있었어요. 아니, 당신이 만든 거였으니까. 강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나는 그냥 그가 말을 더듬었다. 시스템 효율을 테스트한 것뿐이야. 사람이 죽을 줄 몰랐다고? 혜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변전소를 폭파시키면서 사람이 안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단지 강우가 뒤로 물러섰다. 돈이 필요했어. 숙부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줬어. 15년을 일했는데 집은 하나 없이. 그래서 사람을 죽였습니까? 혜준이 한 걸음 다가섰다. 강우는 테이블에 등을 기댔다. 나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부모님이 돌아옵니까? 혜준의 주먹이 떨렸다. 당장 주먹을 날리고 싶었다. 7년간의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랐다. 하지만 그는 주먹을 풀었다. 하지만 저는 당신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 혜준이 돌아서서 민호를 바라봤다. 저는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원합니다. 이 증거를 검찰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판단하게 하겠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태식, 서강우. 민호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두 사람 모두 즉시 해임한다. 그리고 고소하겠다. 업무상 배임, 횡령, 살인죄로. 경호원들이 들어왔다. 강우와 한태식이 끌려나갔다. 숙부님, 제발 한 번만. 강우의 절규가 복도에 울렸다.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마이너스. 회의가 끝난 뒤 혜주는 옥상으로 올라갔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다. 빌딩 숲 사이로 송전 철탑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저 철탑을 타고 흐르는 전기. 누군가에겐 일상이지만 혜준에겐 부모의 마지막 숨결이었다. 끝났다. 그는 난간에 기댔다. 7년간 품었던 의문. 그 답을 찾았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허전했다. 진실을 알았다고 해서 상처가 치유되는 건 아니었다. 윤고문. 뒤에서 민호가 다가왔다. 혼자 있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민호가 나란히 섰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도시를 바라봤다. 미안합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 핏줄이 당신 부모님을. 회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강우를 제대로 봤어야 했어요. 욕심을 키워준 건 나였으니까. 혜주는 고개를 저었다. 사람은 선택합니다. 강우 전무는 잘못된 길을 선택했고 회장님은 옳은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민호가 혜준을 바라봤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복수할 수도 있었는데 진실을 택했으니까. 진실이 더 강하니까요. 혜준이 미소 지었다. 거짓은 언젠가 무너지지만 진실은 남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두 사람의 넥타이가 펄럭였다. 이제 뭘 하실 겁니까? 민호가 물었다. 혜주는 저 멀리 송전 철탑을 바라봤다. 계속 일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그의 눈빛에 새로운 결의가 담겼다. 과거는 끝났다. 이제 미래를 만들 차례였다. 검찰 조사가 시작된 지 열흘째. 서강우와 한태식은 구속 기소됐다. 언론은 연일 재벌 3세의 전력망 테러를 특종으로 다뤘다. 천일 물류의 주가는 폭락했고 민호는 매일 밤 사과문을 고쳐 쓰고 있었다. 혜주는 42층 연구실에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편안하지 않았다. 뭔가 이상해. 지난 사흘간 전력망의 부하 패턴이 불안정했다. 미세한 변동이었지만 혜준의 눈엔 명확한 신호로 보였다. 고스트 프로토콜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어. 그는 서버 로그를 다시 추적했다.
3주 전 제거했다고 확신했던 모듈. 하지만 백업 코드가 어딘가에 숨어 있었다. 그리고 지금 누군가 그걸 재활성화하고 있었다. 대체 누가? 혜준이 추적을 계속하던 순간 연구실 불이 깜빡였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모든 모니터가 꺼졌다. 정전? 아니었다. 비상등은 켜져 있었다. 선택적 차단이었다. 혜주는 재빨리 노트북을 켰다. 배터리 전원으로 전환하며 긴급 네트워크에 접속했다. 그리고 경악했다. 수도권 전력망 12개 구역에서 동시다발적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건 대규모 공격이야. 누군가 고스트 프로토콜의 완전판을 가동시킨 것이었다. 강우가 7년간 완성한 시스템. 그보다 더 정교하고 더 치명적인. 혜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호였다. 윤고문, 지금 뉴스 봤습니까? 서울 전역에 정전 경보가.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강우는 구치소에 있는데 어떻게? 공범이 더 있었던 겁니다. 혜주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공격 패턴을 분석했다. 12개 구역은 무작위가 아니었다. 모두 주요 기관 시설과 연결된 구역이었다. 병원, 데이터 센터, 금융본부. 30분 뒤면 연쇄정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시간 뒤엔 뭡니까? 수도권 전체가 블랙아웃됩니다. 민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막을 수 있습니까?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혜주는 전화를 끊고 긴급 접속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전력 관제센터의 중앙 시스템에 침투해야 했다. 불법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제발, 제발. 접속 성공. 하지만 중앙 시스템은 이미 누군가의 통제하에 있었다. 혜주는 제어권을 뺏기 위해 역해킹을 시도했다. 코드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공격과 방어가 초 단위로 교차했다. 그때 화면에 메시지 창이 떴다. ADMIN 윤혜준, 늦었어요. 혜준의 손이 멈췄다. USER 당신은 누구요? ADMIN 강우의 파트너. 당신이 찾지 못한 사람. USER 왜 이러는 겁니까? ADMIN 강우는 실패했지만 시스템은 완성됐어요.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할 시간이죠. 혜주는 이를 악물었다. USER 사람들이 죽습니다. ADMIN 그게 바로 메시지예요. 전력은 생명이니까요. 그리고 생명은 협상 수단이 되죠. 협박이었다. 누군가 전력망을 인질로 잡고 있었다. 혜주는 빠르게 생각했다. 상대의 정체를 밝히는 것보다 중요한 건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것이었다. 역으로 추적한다. 그는 상대의 통신 경로를 역추적하며 동시에 전력망의 우회 루트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12개 구역을 하나씩 분리해 독립 제어 모드로 전환하는 것. 시간이 없었다. 15분 뒤면 첫 번째 정전이 시작된다. 혜준의 손이 광속으로 움직였다. 코드 300줄, 400줄, 500줄.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ADMIN 소용없어요. 당신 혼자선 막을 수 없어. USER 혼자가 아닙니다. 혜주는 민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전국 전력 관제센터에 긴급 연락하세요. 수동 제어 모드로 전환하라고. 2분 뒤 민호의 답장이 왔다. 조치 완료. 모든 관제센터 비상체제 돌입. 혜주는 미소 지었다. 이제 상대는 중앙 시스템만 장악하고 있을 뿐 각 지역 관제센터는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USER 체크메이트. 그는 마지막 코드를 입력했다. 12개 구역의 제어권을 중앙에서 분리하고 각 지역 관제센터로 이관하는 명령. 엔터키를 눌렀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부하 수치가 안정화되기 시작했다.
ADMIN 이건 어떻게? USER 전력은 중앙이 아니라 네트워크입니다. 하나를 장악해도 전체는 못 막아요. 해주는 상대의 IP를 최종 추적했다. 위치가 떴다. 천일물류 본사 18층. 경영관리본부. 강우의 사무실. 아직 거기 있었어? 해주는 전화기를 들었다. 회장님, 18층에 사람 보내세요. 지금 당장. 마이너스. 10분 뒤 경호팀이 강우의 사무실 문을 열었다. 책상 앞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30대 초반 강우의 비서 차지윤이었다. 손 들고 일어나세요. 지윤은 천천히 손을 들었다. 그녀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다. 늦었어요. 이미 다 전송했으니까. 뭘 전송했죠? 민호가 물었다. 진실이요. 지윤이 웃었다. 서강우만 범인이 아니에요. 천일물류 전체가 공범이었다는 증거. 그리고 당신, 서민호 회장도 알고 있었다는 조작된 이메일까지요. 민호의 얼굴이 굳었다. 세계 50개 언론사와 에너지 감시 기구에 동시 발송했어요. 30분 뒤면 전 세계가 알게 되겠죠. 천일물류가 얼마나 부패한 기업인지. 조작된 증거로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조작이라고 증명하는 동안 당신네 회사는 무너져요.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그게 복수예요. 민호가 혜준을 바라봤다. 혜준은 노트북을 열었다. 차지훈 씨,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뭐죠? 당신이 보낸 메일 저한테도 왔어요. 발송 서버가 어딘지 아세요? 지훈의 얼굴이 굳었다. 천일물류 내부 서버예요. 즉, 당신은 회사 시스템을 해킹해서 조작 메일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로그는 혜준이 화면을 돌렸다. 제가 이미 백업했습니다. 화면엔 지훈의 해킹 기록이 타임스탬프와 함께 떠 있었다. 이 증거를 언론사에 동시 전송하면 조작 메일이라는 게 5분 안에 밝혀집니다. 혜준은 마우스를 클릭했다. 발송 완료. 지훈이 무릎을 꿇었다. 왜 이렇게까지? 진실은 거짓보다 빠르니까요. 혜준이 노트북을 닫았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경찰이 지훈을 연행했다. 마이너스. 그날 밤 혜준은 전력관제센터 옥상에 섰다. 수도권의 불빛들이 평온하게 빛나고 있었다. 블랙아웃은 막았다. 2,500만 명의 일상을 지켜냈다. 휴대폰이 울렸다. 민호였다. 윤고문,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제 일이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전부 공개하고 사과하겠습니다. 올바른 선택입니다. 통화가 끊겼다. 혜준은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이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하지만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삶을 지켰다. 이제 끝이야. 그는 난간에서 몸을 돌렸다. 과거의 복수도 미래의 두려움도 없었다. 남은 건 지금 이 순간뿐이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다. 4개월 뒤 초여름. 윤혜준은 명찰을 목에 걸었다. 천일물류 전력인프라연구소 책임연구원. 정규직이었다. 더 이상 계약직도 임시 고문도 아니었다. 42층 연구실은 이제 그의 이름이 붙은 공간이 됐다. 벽면엔 전력망 지도 대신 새로운 안전 시스템 설계도가 걸려 있었다. 실시간 이상 탐지 AI 프로젝트. 혜준이 직접 기획한 시스템이었다. 윤 연구원님, 회의 시간입니다. 신임 연구원 박수진이 문을 두드렸다. 혜준은 노트북을 들고 회의실로 향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봤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햇살에 반짝였다. 4개월 전 블랙아웃 위기를 겪은 도시.
하지만 이젠 아무도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평온했다. 아니, 정확히는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언론은 며칠 떠들다 다른 뉴스로 넘어갔다. 서강호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차지우는 7년. 한태식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천일물류의 주가는 한때 40% 폭락했지만 이젠 회복세였다. 세상은 빠르게 잊었다. 하지만 해주는 달랐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회의실에는 민호와 신임 보안실장 그리고 외부 전문가 3명이 앉아 있었다. 윤 연구원, 프로젝트 진행 상황 보고해 주십시오. 해주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AI 기반 실시간 탐지 시스템은 현재 베타 테스트 중입니다. 지난 3개월간 87건의 이상 징후를 탐지했고 그중 12건이 실제 보안 위협으로 확인됐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다. 기존 시스템은 사후 대응이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뒤 분석했죠. 하지만 새 시스템은 패턴을 학습해 사전에 차단합니다. 고스트 프로토콜 같은 사례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한 외부 전문가가 손을 들었다. 하지만 AI도 해킹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해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3중 검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AI, 인간 관제사, 그리고 독립감시기구. 세 곳 모두 동의해야 주요 변경이 가능합니다. 권력 분산이군요. 정확합니다. 해준이 미소 지었다. 전력은 한 사람이 독점할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처럼 분산돼야 안전합니다. 민호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 시스템 다른 기업에도 공개할 계획입니까? 해주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단호하게 답했다. 예. 오픈소스로 공개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오픈소스요? 우리 회사 기술인데? 기술은 독점할수록 위험해집니다. 해준이 설명했다. 전 세계 연구자들이 함께 개선하면 더 안전해집니다. 그리고 이건 이윤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니까요. 민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다. 좋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회의가 끝났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저녁 7시 해주는 연구실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휴대폰을 확인했다. 메시지 한 통이 와 있었다. 관제센터 김대리 해주나 오랜만이다. 다음 주 회식 올 거지? 옛 직장 동료였다. 해주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해준 당연하죠. 제가 쏠게요. 김대리 오, 대기업 다니더니 달라졌네? 해준 사람은 안 변했어요. 그냥 자리가 바뀌었을 뿐. 답장을 보내고 주머니에 폰을 넣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 민호가 서 있었다. 회장님? 같이 내려가죠. 두 사람은 나란히 엘리베이터에 탔다. 침묵이 흘렀다. 윤 연구원.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예. 후회하지 않습니까? 복수할 수도 있었는데. 해주는 고개를 저었다. 복수는 과거를 붙잡는 겁니다. 저는 미래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었군요. 네. 다시는 제 부모님 같은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민호가 손을 내밀었다. 고맙습니다, 윤 연구원. 당신 덕분에 이 회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해준이 악수를 받았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진실을 믿어주셔서. 두 사람은 로비에서 헤어졌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밤 9시 해준의 원룸. 그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멀리 송전 철탑의 붉은 신호등이 깜빡였다. 7년 전 저 철탑 아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4개월 전
저 철탑을 통해 도시를 구했다. 그리고 지금 저 철탑은 그냥 철탑이었다. 더 이상 증오의 대상도 두려움의 상징도 아니었다. 그저 전기를 나르는 구조물. 2,500만 명의 일상을 지탱하는 침묵의 기둥. 해주는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다음 프로젝트 지방 전력망 안정화 방안. 그는 펜을 들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적었다. 전력은 권력이 아니라 생명이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은 평등하게 전력을 누릴 권리가 있다. 키보드 소리가 고요한 방에 울려 퍼졌다. 과거를 계산하던 사람이 이제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빛났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꿈이었다. 누군가의 희망이었다. 그리고 해주는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사람이 되기로 했다. 더 이상 숨지 않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노트북 화면에 새로운 코드가 흘러갔다. 해준의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다. 밤은 깊어갔지만 그의 방에만큼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그리고 그 불빛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다. 배경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진다. 송전 철탑들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그 사이로 수많은 창문에 불이 켜져 있다. 자막이 떠오른다. 전력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움직인다. 빛을 만들고 삶을 잇고 꿈을 지탱한다. 그리고 누군가는 오늘도 그 빛을 지키고 있다. 마지막 장면. 새벽 4시 전력 관제센터. 모니터 앞에 앉은 해준. 그의 얼굴엔 피곤함 대신 평온함이 있다. 화면에 시스템 정상 작동 중이라는 메시지가 뜬다. 해준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작게 미소 짓는다. 그리고 화면이 완전히 어두워진다.